자, AP 스태티스틱 개념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선생님 이름은 이연욱 브라이언 리 쌤이다. 자, AP 스태티스틱을 이제 듣는 학생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 수학을 잘해야 AP 스태티스틱을 택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하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해볼게. 자, AP 스태티스틱은 우리가 수학 실력을 최대한으로 배제하고 AP 스태티스틱에 포함된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이 AP 스태티스틱 과정이야. 따라서 수학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AP 스태티스틱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prerequisite. 자, 일반적으로 알gebra 2를 끝낸 학생들은 누구나 AP 스태티스틱을 택할 수가 있어. 따라서 알gebra 2 그 다음 과정 뭐니? 프리캘큘러스지,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리캘큘러스를 들으면서 동시에 AP 스태티스틱도 택할 수가 있고, 아니면 AP 캘큘러스를 들으면서 AP 스태티스틱을 택할 수가 있고, 아니면 AP 캘큘러스를 다 맞춘 다음에 AP 스태티스틱을 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누구나 알gebra 2를 끝난 학생들은 누구나 택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고, 혹시나 수학 실력이 모자란 학생들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AP 스태티스틱을 택하도록 해. 자, 수강 대상자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AP 스태 시험을 처음 준비하거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최단기간에 AP 스태 시험을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 자, 그 다음에 학교 GPA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되고, 자, 또한 자, 대학교에서 스탯을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미리 공부하고자 할 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매우 효과적으로 AP 스탯을 공부할 수가 있다. 자, 강의 특징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선생님은 강의를 만들기 전에 칼리지 보드 가이드라인하고 기출문제와 출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한 다음에 강의를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보딩스쿨에서 쓰는 주요 교과서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핵심 내용만 요약을 해서 강의를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5월 AP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최단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컨셉을 총 정리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AP 스탯에서 있는 이론을 19개 토픽별로 나눈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10문제에서 16문제의 실전 유형 문제를 선생님이 일일이 풀어가면서 설명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P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유형 문제는 선생님이 멀티플 초이스하고 프리 리스폰스를 포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이제 피드백을 이제 반영을 했는데, 자, 학생들이 질문이 많은 부분 아니면 어려워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로운 버전의 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19개 토픽별로 체계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서도 공부가 가능하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구성을 했어. 자, 최근 10년간 수강생들 90% 이상이 5점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된 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미국 정부 노도통계청 통계학자의 생생한 실제 경험 반영, 자, 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투러닝을 통한 현장 강의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기억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강의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AP 시험에 최적화된 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지금 화면을 보면 지금 9개의 토픽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AP 스태티스틱에서 나오는 토픽을 9개로 나눴는데, 자, 선생님은 이 9개를 보다 세밀하게 분리를 해서 19개의 컨셉으로 나눴어.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19개의 토픽을 공부하면 AP 시험에 커버되는 모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자, 따라서 AP 스태티스틱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듣는 거를 이제 선생님이 희망하고 이것으로 인트로덕션을 마치도록 할게.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자. 바이바이.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이원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레슨 1, Exploring Data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 자, 먼저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 ter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먼저 individual. 자, individual은 무엇이냐면 object described by a set of data. 데이터가 나타내고 있는 어떤 object을 우리가 individual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크게 뭐 people이 있고 그 다음에 animals, 그 다음에 어떤 물체, things가 된다. 자, 그 다음에 variable 살펴볼게. variable. 자, variable은 뭐라고 돼 있니? characteristics of an individual. 어떤 individual의 나타내는 특징들을 우리가 variable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take different values for different individual. 그치? individual 따라서 다른 value가 당연히 존재하겠지. 자, 한번 예를 보면 우리가 student mailing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individual은 무엇이냐면 메일링 리스트에 있는 학생들, 각각의 학생들이 individual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individual의 characteristic을 나타내는 이 variable은 어떤 게 있을까? student ID number, 그치? 그 다음에 뭐 home address, phone number, email address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ariable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자, 첫 번째는 quantitative variable이 있고 두 번째는 categorical variable이 있어. 자, 그러면 quantitative variable은 무엇을 나타내니? 자, 먼저 variable인데 넘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quantitative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예를 들면 학생의 뭐 height, 그치? 키, 그 다음에 weight, 몸무게, 그 다음에 학생의 뭐 GPA 같은 것들이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quantitative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categorical variable. 자, 이거는 뭐냐면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크게 categorical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gender는 뭐니? 뭐 male, female, 그치? 남성, 여성은 우리가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hair color, 뭐 blonde, 뭐 black, 뭐 red. 자, 이런 컬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강아지 종류, 뭐 비거, 뭐 dachshund, 뭐 이런 것들, shepherd 이런 거 있지, 그치? 이런 거는 숫자가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categorical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distribution. 자, 여러분들 이제 statistic을 공부할 때 이 distribution 엄청나게 많이 들을 거야. distribution.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variable이 갖게 되는 어떠한 value, 나타내는 범위, 그치? 이 variable이 나타내는 범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distribution tells us how these values vary. 자, distribution이 뭘 나타내? 이 value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거를 나타내겠지, 그지? 자, 그러면 cluster together. 자, 이건 무슨 얘기니? value들이 같이 뭉쳐 있는 거지, 그지? 자, 이런 거를 우리가 cluster together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value들이 각각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spread apart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만약에 distribution의 그 value들이 cluster together라고 한다면 어떤 식의 distribution이 나올 수가 있냐면, 자, 이런 식의 distribution이 나올 수가 있고, 자, 만약에 spread far apart, 만약에 멀리 떨어졌다 얘기한다면 distribution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two types of distribution. 자, variable에 따라서 우리가 distribution이 나뉘는데, 뭐 categorical variable에 해당되는 distribution, 아니면 quantitative variable에 해당되는 distribution과 같이 크게 distribution을 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categorical variable의 distribution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먼저 화면을 보면 지금 enrollment in Solomon High School, 솔로몬 하이스쿨에 지금 어떤 학생들이 다니는지 한번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freshman은 몇 명이 있어? 전체 1900명 중에서 freshman은 510이고, 자, sophomore는 몇 명 있어? 465. 자, 그 다음에 junior들은 480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senior들은 몇 명 있어? 445 학생이 지금 솔로몬 하이스쿨에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테이블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categorical variabl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categorical variable에 해당되는 우리가
이 디스트리뷰션을 알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용한다. 자, 첫 번째는 bar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categorical variable에 해당되는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ie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categorical variable에 해당되는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bar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pie 그래프를 이용해서 categorical variable에 해당되는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먼저 우리가 bar 그래프. 자, 여러분들 이 직사각형 보이지, 그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bar 그래프라고 하는데, 자, 먼저 freshman 몇 명이야? 510이지. 그래서 510에 해당되는 우리가 bar를 만들었고, 자, sophomore는 몇 명이니? 465. 그래서 465에 해당되는 bar를 그렸고, 자, 그 다음에 junior는 몇 명이야? 480. 그치? 480. senior는 몇 명이니? 445.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bar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이 bar 사이에 뭐가 필요해? 갭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해주기를 바란다. 자, 앞으로 우리가 히스토그램 배울 텐데 히스토그램과 bar 그래프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갭이 있을 때는 우리가 bar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 bar 사이에 갭이 없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기를 바란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파이 그래프를 볼 텐데, 자, 파이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퍼센티지를 이용해서 파이 그래프를 나타내. 자, 그러면 freshman을 보면 510, 전체 1900명 중에서 510이니까, 자, freshman은 얼마냐면 27%야, 27%.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freshman을 나타내는 percentage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이어서 sophomore는 몇 명이니? 465. 전체는 얼마야? 1900명이지. 그래서 465 out of 1900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다? 25%다. 자, 그 다음 이어서 junior를 보면 junior는 지금 회색으로 돼 있지. 그래서 이 파이 그래프에서 회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junior가 나타내는데, 자, junior는 지금 몇 명이니? 1900명 중에서 480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뭐 라운드 하면 2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시니어는 몇 명이니? 시니어는 445이고 시니어는 옐로우 컬러로 나타내 있지. 그래서 445 out of 1900에 해서 23%에 해당되는 이 솔로몬 하이스쿨의 학생들 중에 23%가 시니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다. 자, 정리하면 categorical variable 있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디스트리뷰션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bar graph, 두 번째는 무엇이다? pie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기를 바랄게. 자, 5 ways to examine distribution of the quantitative variables. 자, 지금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이 variable을 우리가 5가지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되어 있니? dot plot. 그치? 어떠한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quantitative variable에 해당되는 distribution을 나타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stem plot. stem plot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histogram. 자, 네 번째는, 자, 이 이름이 좀 길어. relative cumulative frequency graph라고 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ogive라고 얘기를 할게. ogive. 자, 이 ogive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elongated S 모양의 형태를 갖는 이 그래프를 우리가 relative cumulative frequency graph 아니면 ogive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수업 시간에 ogive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그래프는 무엇을 나타낸다? relative cumulative frequency 그래프를 나타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주기를 바랄게. 자, 그 다음 이어서 마지막, 자,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quantitative variable,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이 variable을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dot plot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테이블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숫자가 있지, 그지?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dot plot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선생님이 이 빈칸에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해볼게. 자, 숫자를 보면 지금 1부터 지금 가장 큰 숫자 12까지가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이 0라고 할게. 0. 저기는 5, 그 다음에 여기는 10, 그 다음에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점과 이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Lesson 4, Relationship between two quantitative variables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terms를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response하고 explanatory variable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response variable measures the outcomes of a study. 자, 여기서 response variable은 그냥 여러분들 쉽게 그냥 y라고 생각하면 돼. y variable. dependent variable. 자, 그 다음에 explanatory variable은 variable explain change in a response variables. 자, response variable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explanatory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x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x와 y의 관계.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amount of time that student spends for a statistics test and score on the test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response variable은 score on the test가 되는 거고 자, 이거를 변화하기 위해서 explanatory variable은 뭘까? amount of time that student spend for the test. 그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determine how two variables are related.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quantitative variable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케일러 플롯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numerical approach 어떤 숫자 여기서는 어떤 숫자가 뭐냐면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것 숫자를 이용해서 x랑 y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해볼게 지금. 자, 먼저 scatter plot. 자, scatter plot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quantitative variables measured on the same individual. 자, 각각의 이 포인트는 individual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한 individual이 x라는 값도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값도 있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scatter plot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x하고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correlation. 자, correlation은 뭐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길게 안 쓰고 일반적으로 correlation이라고 하면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자, correlation measures the strength and direction of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wo quantitative variables. 자, correlation은 무엇을 measure하니? x랑 y, 그치? two quantitative variable이 얼마나 linearly 관계가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내 주는데 correlation formula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서 correlation을 설명할 때 이 포뮬라를 주어주면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왜 correlation 포뮬라가 이렇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strength하고 direction of the linear relationship을 나타나는지를 선생님한테 질문한 학생이 있어. 자, 이거는 좋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수준에 안 맞는 질문일 수도 있다.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러분들이 6학년이나 7학년 때 volume of the sphere 배웠지? volume of the sphere. 그지? volume of the sphere. 자, 포뮬라 어떻게 되니? 4 over 3 pi r cube. 자, 이게 volume of the sphere에 해당되는 포뮬라인데 6학년 때, 7학년 때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포뮬라를 어떻게 구했는지를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면 뭐 리서치를 하겠지, 그지? 아니면 선생님한테도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6학년, 7학년 학생들한테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calculus, 미적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미적분. 자, 근데 6학년, 7학년 학생들한테 미적분을 이용해서 이거를 설명한다고 한들 그 학생들이 이해를 할까 못할까? 당연히 못하겠지, 그치? 역시 마찬가지야. 이 correlation이 왜 strength하고 direction of the linear relationship을 가리키는 것을 선생님이 증명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수준 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 그치? 자, 따라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주어진 이렇게 포뮬라가 주어졌을 때 선생님이 증명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이 포뮬라를 받아들이고 그냥 사용하면 된다는 점 여러분들의 꼭 말해주고 싶으니까
이런 포뮬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볼 필요가 없다. 찾아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AP 스탯 시험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이런 주어진 포뮬라는 그냥 이런 포뮬라가 있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10 facts about correlatio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positive R. 자, 선생님 강의에서 이제 correlation은 일반적으로 R이라고 설명할 거야. R. 자, positive correlation means X가 increase 할 때 Y도 increase 하는 경우에 우리가 positive correl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반대로 X가 increase 됐을 때 Y가 decrease 된다면 우리가 negative correlation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correlation은 반드시 -1부터 1까지 포함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1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positive 1도 포함이 되는 것이 correlation의 가능성 있는 value들이야. 자, 그 다음에 R이 1이나 R이 negative 1일 때는 X랑 Y랑 perfect linear relationship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correlation이 0면 이것은 무엇이다? 이거는 굉장히 linear relationship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correlation remains unchanged when switching X and Y variable.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 correlation 포뮬라를 써보도록 해볼게. 자, xi-x mean, 그 다음에 divided by standard deviation. 자, yi-y mean over sy. 자, 이게 standard correlation에 해당되는 포뮬라지, 그지? 자, 그러면 x랑 y랑 스위치가 됐지, 스위치. 자, 그럼 뭐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되는 거지, 그지? 모든 x가 y로 바뀌는 거니까. 자, 반대로 y는 어떻게 되겠어? y는 x로 바뀌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포뮬라는 변함이 없단 말이야. 포뮬라가 변함이 없다는 것은 correlation remains unchanged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7번. 자, correlation remains unchanged when changing units. 자, inches에서 feet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유닛을 바꾸더라도 correlation은 변함이 없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자, 만약에 x라는 것이 feet인데 이거를 inches로 바뀐다. 자, 12 inches가 1 foot이지, 그지? 12 inches in 1 foot. 따라서 x를 만약에 유닛이 feet인데 이걸 inch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겠어? 12x가 되겠지. 12x. inches로 바꾸는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 mean 값은 어떻게 되겠어? mean 값도 foot인데, 그지? 이거를 inch로 바꾸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2x mean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 SX는 여기는 standard deviation이야. 자, standard deviation에다가 선생님이 12, 어떤 12를 곱하면 standard deviation이 바뀌나 안 바뀌니? 바뀐다고 했었지, 그지? 어떻게 바뀌어? 12을 곱했으니까 12 standard deviation SX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여기는 시그마 대신에 S로 쓸게. S로 쓸게. S. 자, SX 유닛은 feet인데 이거를 인치로 바뀌면 12SX inches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선생님이 다시 써보도록 해볼게. 다시. 자, xi-x mean over sx. 자, 이것에 해당되는 유닛은 feet이다. feet. 자, 이거를 inches로 바뀌면 어떻게 바뀔까? inches로 바뀌면xi는 12xi. 자, 그 다음에 mean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12 times mean, 그지? 자,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 어떻게 바뀌어? 12sx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numerator에서 12 factorial 하면 xi-x mean, denominator 12sx. 자, 그러면 12 cancel out 되지, 그지? 그럼 뭐만 남아? si-x mean over sx. 그래서 이 expression을
fit인데 이거를 인치수로 바뀌어도 결국 정리를 하면 변함이 없지, 그치? 변함이 없지. 따라서 유닛을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이윤옥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레슨 7 probability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자, 먼저 randomness and probability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we call a phenomenon random. 자, 여러분들 뭐 random 많이 이제 들어볼 거야, random. random이 무슨 의미니? If individual outcomes are uncertain, but there is a regular distribution of outcomes in a large number of repetition. 자, 이런 것을 우리가 rando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sample space, set up the all possible outcomes. 자, 예를 들면 우리가 roll a die, 주사위를 던졌어. 자, 그러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outcomes는 뭐니? 1부터 6지, 그지? 1부터 6. 자, 그래서 1, 3, 4, 5, 6, 1 through 6. 자,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sample space라고 얘기를 한다. sample space. 자, 그 다음에 event. event는 뭐니? Any collection of outcomes in the sample space.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한다. 뭐 3를 선택한다. 이런 것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event라고 얘기를 한다. 자, example 보면 roll one die and get an odd number. 자, sample space는 1 through 6. 그치? all possible outcomes니까. 자, 그 다음에 event는 뭐니? odd number니까 odd number는 이 중에서 뭐가 있어? 1, 3, 5 있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sample space하고 event 여러분들 잘 구별을 해주기를 바랄게. 자, 그 다음에 fundamental counting principle 아니면 뭐 multiplication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자, fundamental counting principle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보자. 자, if you can do a first task in m ways, 자, 그 다음에 second task in n ways, then both tasks can be done in m times n ways. 자, 선생님이 자, 이벤트로 할게요. 이벤트 1. 그 다음에 이벤트 2. 자, 이벤트 1을 할 수 있는 방법은 m 가지라고 할게요. m 가지. m ways. 자, 이벤트 2가 일어날 수 있는 가지는 n ways라고 한다면 both event and event 2 happen. 자, both event 1 and event 2 happen. 자, 여기서는 and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event 1과 event 2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는 m times라고 하는 거야. m times n. 자, 반대로 event 1 or event 2. 자, 이벤트 1이 일어나는 방법은 m ways, 그 다음에 이벤트 2가 일어나는 경우는 n ways라고 한다면 이벤트 1 happen or 이벤트 2라고 한다면 곱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무엇이다? 더하기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이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벤트 1 and 이벤트 2 happen at the same time이면 곱하기. 이벤트 1 or 이벤트 2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다? 더하기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구별해 주기를 바랄게. 자, example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roll 2 dice. 주사위를 지금 2번 던졌어. 2개를 던진 거지, 지금. 자, how many outcomes are possible? 자, 이벤트 1은 roll first die. 6 outcomes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벤트 2는 뭐니? roll second die. 역시 마찬가지로 6개의 outcomes가 나오고. 자, 그러면 roll 2 dice라고 하면 뭐니? event 1 and event 2 happen at the same time이지. 그치?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and야. 그래서 어떻한다? 곱한다라고 했지. 곱한다. 그래서 6 times 6가 돼서 몇 개 outcomes가 나와? 36 outcomes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probability rule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for any event. 자, probability that event A happen은 항상 0부터 1 사이에 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sums of the probability of all possible outcomes must be 1. That is, probability A는 1.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롤러 다이 했어. 자, 그러면 1부터 2, 3, 4, 5, 6 다 나올 수 있지, 그지?
자, 그러면 1에 해당되는 outcomes를 갖게 되는 probability는 뭐니? 6개 중에 하나니까 1/6지. 1/6. 2를 갖게 되는 probability도 역시 마찬가지로 1/6. 3를 얻게 되는 probability 1/6. 4는 어떻게 돼? 역시 마찬가지로 1/6. 5를 갖게 되는 probability 1/6. 6를 갖게 되는 probability 1/6. 이걸 다 더하면 뭐니? 1이지 1. 그지? 그래서 probability, sum of the all probability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complement rule. 자, probability A complement. A가 아닌 거야. complement이라는 것은 A를 제외한 것이 일어나는 확률은 1 minus probability A다. 자, complement rule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probability A complement. 이게 굉장히 hard to measure야. hard to measure. hard to calculate.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만 probability A, 이거는 굉장히 쉬워. easy to calculate. 그래서 쉽게 계산하는 거로부터 1을 빼주면 우리가 어렵게 구할 수 있는 probability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complement rule이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면 이해하기 힘들지만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example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선생님과 같이 잘 살펴봐 주기를 바랄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Two events A and B are independent if knowing that one occurs does not change the probability of other occurs. 자, 이게 무슨 말이니? independent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A로부터 얻은 outcomes가 B의 outcomes에 영향을 전혀 안 줄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런다? independent라고 얘기를 하고, 자, 수학적으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probability A and B가 probability A times probability B,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걸 만족시키면 두 개의 이벤트 A와 B는 independent라고 얘기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외워주기를 바라고, 이건 시험 문제 AP 스탯에서 거의 100% 나오는 거니까 꼭 이거를 기억을 해주기를 바랄게.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섯 번째. Two events A and B are mutually exclusive or disjoint if two have no outcomes in common.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랑 B랑 common outcomes가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개 이렇게 서클을 그리면 교차되는 오버래핑 되는 리전이 없다는 거야. 따라서 probability A and B는 얼마다? 0이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mutually exclusive라고 얘기하고, 자, probability A and B는 얼마다? 0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자, if the two events A and B are mutually exclusive, they are not independent. They are not independent. 이거 여러분들 외워주기를 바래. 이거 외워야 돼. 자, probability A and B. 자, 만약에 A and B가 independent이면 뭐니? independent이면 probability A times probability B와 같은 거지, 그지? A랑 B랑 independent이면 probability A times probability B지, 그지? 자, 근데 probability A도 0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probability B도 0도 아닌데 이 두 개를 곱하면 0이 아니겠지? probability A and B는 0가 아니겠지, 그치? 따라서 mutually exclusive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니? 이 값이 0가 돼야 되잖아. 자, A랑 B랑 mutually exclusive면 이 값은 얼마니? 이 값은 0지. 그치? 자, 근데 A랑 B랑 independent이면 이 두 개의 값을 곱했을 때 probability A도 0도 아니고 probability B도 0도 아니니까 이 값은 0이 아니지. 그치? 따라서 mutually exclusive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절대적으로 independent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probability at least는 probability 1 minus probability none.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선생님이 설명할 거니까, 자, 현재 probability at least는 뭐 이러한 공식으로 포뮬라로 풀어난다는 것을 그냥 기억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general addition rul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probability A or B equal to probability A plus probability B minus probability A and B. 자, 우리가 set Venn diagram 공부했었지, 그지?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유영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레슨 11 confidence intervals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보자. 자, 먼저 statistical inferenc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statistical inference provides method for drawing conclusion about population from sample data. 자, population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샘플을 select를 하지, 그지? 그래서 샘플을 select를 해. 자, 그 다음에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mean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proportion을 구할 수가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샘플 mean을 통해서 population의 mean, 그치? 아니면 proportion, population proportion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을 하는 것을 statistical inference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크게 statistical inference는 두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는 confidence interval.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est of significance or hypothesis test라는 게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confidential interval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confidence interval을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confidence interval은 자, point estimate를 기준으로 시작을 해. 자, statistics that provides an estimate of the population parameter. 자, point estimate는 크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sample mean, 그치? sample mean or sample proportion. 자,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confidential interval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있는 점이 sample mean이라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population mean을 알아내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구간에 population mean이 포함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confidential interval이야. 그래서 가장 기본은 항상 sample mean이나 sample proportion을 통해서 confidential interval을 만들어내는 거다. 자, 그거의 기준은 point estimator다. 자, 그 다음에 selected different samples, yield different statistics and point estimator for the population parameter. 자, 맞지? 자, population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의 샘플을 셀렉트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는 세 개의 샘플이 있다고 생각할게. S1, 두 번째 샘플 S2, 그 다음에 세 번째 샘플 S3라고 했을 때, 자, 각각의 샘플에 해당되는 샘플 mean 다 다른 거야. 같을 수가 없어. 자, 역시 마찬가지로 proportion도 P1 head, P2 head, P3 head. 샘플 proportion도 당연히 샘플마다 다르겠지. 그치?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cannot have 100 SRS of sample size of 1000. 자, 각 샘플은 1000, 샘플 사이즈가 1000인데 샘플을 몇 개 뽑는 거야? 100지. 굉장히 많은 샘플을 지금 셀렉트하면 문제가 뭐니?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지, 그지? 자, 그래서 it's better to give an entire interval of plausible value for population parameter rather than one estimate.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샘플 mean을 통해서 우리가 population mean을 알려고 하는데 어떠한 값을 특정하는 것보다는 이 population mean이 어느 범위에 속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 어떤 값을 특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의미야. 자, 왜냐하면 우리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배울 때 샘플 mean은 population mean과 같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지. 자, 하지만 이거는 theoretically 맞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population mean을 샘플 mean으로부터 특정하는 것보다는 샘플 mean은 이쪽 범위에 포함한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statistically better estimate이야. 그래? 그래서 우리가 confidential interval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confidential interval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여기에서 C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confidential interval level을 뜻한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confidential level은 90%, 그 다음에 95%, 99%를
이용해서 우리가 confidence interval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95% confidence interval을 만들어냈을 때 이것을 어떻게 interpret 하는지를 살펴볼 텐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AP Stat Exam에서 뭐 거의 100%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외워야 된다.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interpret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interpret 하냐면 We are 95% confident that confidence interval captures actual population parameter. 자, 이렇게 첫 번째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자, 두 번째로 If we take many samples of the sample size from the population, about 95% of them will result in intervals that capture the actual population parameter.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 자, population이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population mean이 mu라고 해보자. mu가 100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냥 가정을 할게. population mean은 100라고 가정을 할게. 자, 그러면 우리가 population에서 샘플을 선택을 했어. 샘플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mean을 구할 수가 있지, 그지? 자, mean을 통해서 우리가 confidence interval을 만들어내는데, 그 confidence interval을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려볼게. confidence interval의 길이는 뭐 이 정도 있다고 하자. 예를 들면 뭐 96부터 103. 그 다음에 population mean은 true population mean은 100라고 가정을 할게.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population에서 두 번째 샘플을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샘플 mean을 구할 수가 있지. 그렇지? 이 샘플 mean을 통해서 우리가 confidence interval을 만들어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자, 이쪽은 뭐 98, 그 다음에 104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샘플을 셀렉트해서 만약에 100 샘플을 선택을 했고, 자, 거기에 해당되는 샘플 mean은 뭐 예를 들면 뭐 99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99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confidence interval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뭐 95, 그 다음에 여기는 102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샘플을 지금 1부터 100까지 선택을 했지, 그지? 그러면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confidence interval을 만들어냈는데,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전체 confidence interval이 95%의 confidence interval이 뭐를 포함하고 있다? population mean을 포함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의 의미야. 그래서 첫 번째 interpret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interpret 하는 방법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 된다.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Z critical value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confidence interval이 90%, 95%, 그 다음에 99%라고 써 있는데, 자, 이거는 middle이야, middle. middle 90%, 그 다음에 middle 95%, 그 다음에 middle 99%.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Z critical value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찾아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예를 들기 위해서 두 번째 95%에 해당되는 Z critical value는 1.96인데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자, 먼저 Z distribution 이거는 뭐야?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mean은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이지, 그지? 자, 이거를 우리가 Z distribution 아니면 스탠다드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자, 그러면 middle 95%, 그치?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자, 이거의 area under curve가 95%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왼쪽의 area와 오른쪽 area 이 두 범위를 합치면 5%가 돼야 되지.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area는 5%의 반이니까 2.5%지, 그지? 2.5%, 그지? 2.5%.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에 있는 이 value를 C star, critical value라고 하면 맨 왼쪽부터 C star까지의 area under curve는 얼마니? 2.5% 플러스 95%니까 97.5%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Z star 아니면 Z critical value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면 될까? inverse norm을 이용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Z critical value는 inverse norm.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이현욱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lesson 14, test about the mean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 자, test about the mean. 자, two types가 있어. means of the population, including matched pair t-test.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뭐냐면, 자, standard deviation of the population이 known일 때하고 unknown일 때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자, 만약에 standard deviation of the population이 known이면, 알고 있으면 우리가 one sample z-test를 사용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standard deviation of the population이 unknown이면 우리가 무엇을 이용한다? one sample t-test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 돼. 시그마가 known이면 z-test, 그지? 자, 시그마가 unknown이면 무엇을 이용한다? t-test를 이용한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기를 바랄게. 자, 역시 마찬가지로 population 두 개가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mean을 우리가 compare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시그마가 known이면 two sample z-test를 이용하고 시그마가 unknown이면 two sample t-test를 사용한다. 그치?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주기를 바랄게. 자, 그 다음에 test about a population mean. 자, 우리가 C% confidence interval로 만들려고 한다면, 자, 기본적인 폼에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니? X민은 뭐야? 이거는 point estimator, 그지? point estimator.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 부분은 뭐라고 그랬어? 이 전체 부분은 margin of error라고 했지. margin of error. 자, margin of error는 Z critical value times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 over radical n과 같이 나타내고, 자, 만약에 우리가 standardize를 한다라고 하면, 자, 일반적으로 standardize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 x-mu over sigma를 통해서 우리가 standardize를 했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sampling distribution의 mean을 standardize를 한다면 x 대신에 mean이 들어올 거고, 자, 그 다음에 sampling distribution의 mean은 뭐야? mu, 그치? mu. 그 다음에 sampling distribution의 standard deviation은 sigma가 아니라 뭐야? sigma over radical n과 같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standardize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기를 바랄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standard deviation of the population is unknown이면 뭐를 replace 하는 거야? standard deviation of the population을 S로 sample standard deviation으로 우리가 replace를 하고, 그 다음에 use the Z distribution by replace Z distribution by T distribution. 자, Z distribution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T distribution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T distribution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degrees of freedom이 있는데, 자, 이거는 n-1과 같이 degrees of freedom을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n은 뭐냐면 sample size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T distribution에 대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해볼게. 시그마가 unknown일 때, 그지? Z distribution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사용한다? 우리가 T distribution을 사용한다고 했었지. 자, 그러면 T distribution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자, symmetric about zero, 그지? symmetric about zero. 그 다음에 single peaked and bell shape. 그러니까 normal이라는 형태라는 거지, normal, 그지? 자, T distribution을 보면 이렇게 normal과 같이 symmetric about the mea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degrees of freedom increases. 자, T distribution은 뭐랑 비슷해지는 거야? Z distribution과 비슷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 자, standard normal, 까맣게 solid한 라인으로 나타낸 부분이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이야. 그래서 맨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standard normal, 한마디로 Z distribution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지금 dotted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T distribution with degrees of freedom이 9일 때,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Z Distribution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T Distribution인데 Degrees of Freedom이 2면 이렇게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돼서 Z Distribution과는 조금 비슷한 형태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 이어서 Spread of the T distribution is greater than that of Z distribution. 자, Z distribution에 해당되는 Standard Deviation보다는 T distribution에 해당되는 Standard Deviation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Spread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Use a T distribution. In order to use a T distribution, SRS of size n is drawn from the large population that has a normal distribution with mean mu와 standard deviation sigma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T distribution을 이용해서 probability를 이제 구할 건데 여기서 probability는 뭐니? area under curve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draw T distribution and shade the area of the interest under the curve.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area를 구하고 이 area가 무엇을 나타내? probability를 나타내지, 그지? 자, 그러면 TR84에서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second plus var를 눌러서 distribution을 선택한 다음에 자, normal CDF 대신에 무엇을 사용한다? T distribution CDF를 사용한다. 자, normal CDF도 네 가지 숫자를 썼었지, 그지? lower limit, upper limit, 그 다음에 뭐야? 디스트리뷰션에 해당되는 mean과 standard deviation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T distribution을 쓰면 세 개의 숫자를 사용한다. 세 개의 숫자. 자, 첫 번째 A는 lower limit.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니? upper limit.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egrees of freedom.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하면 area under curve를 구할 수가 있다. 자, finding a value for a given probability using T distribution.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percentage가 probability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이 T 값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Z distribution이나 뭐 normal distribution을 이용할 때 우리가 inverse norm을 이용했지. inverse norm. 자, 하지만 우리가 T distribution을 이용하니까 무엇을 이용한다? inverse T를 이용한다. inverse T. 자, 그 다음에 inverse T를 사용할 때 두 가지 숫자가 들어가는데 자, 첫 번째는 P%는 뭐냐면 맨 왼쪽부터 T star까지 해당되는 이 probability가 P%고 그 다음에 degrees of freedom, T distribution의 모양을 결정하는 degrees of freedom을 이제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이 T star의 value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area under curve using T distribution은 우리가 TCDF를 이용하고 세 가지 숫자 lower limit, upper limit, degrees of freedom을 이용하고 자, 그 다음에 P%에 해당되는 이 T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inverse T를 이용하고 두 가지 숫자 P%, 그 다음에 degrees of freedom을 이용해서 여기 해당되는 T 스타의 value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 of the population is unknown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T distribution을 사용했었지, 그지?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C% confidence interval은 뭐였어? point estimator plus minus margin of error인데 지금 현재 이 margin of error에 보면은 standard deviation of the population이 unknown이니까 이거를 뭘로 replace해서 sample standard deviation으로 replace를 하고 그 다음에 C critical value 대신에 무엇을 사용한다? T critical value를 사용한다. 왜? 우리가 T distribution을 사용하니까. 자, 그러면 이 value는 degrees of freedom에 따라서 변화되니까 degrees of freedom이 뭐 1, 2, 3, 3 쭉 나갈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우기는 쉽지가 않아. 따라서 이거는 계산기를 통해서 우리가 evaluate 해야 된다. 자, 그러면 test statistics를 보면 우리가 만약에 Z distribution을 사용했다면 Z distribution을 사용했다는 것은 뭐야? 우리가 standard deviation of the population이 known일 때 우리가 standardized 했었지. point estimator minus sampling distribution의 mean과 divided by sampling distribution of 뭐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 만약에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모를 경우에는 우리가 이 value를 뭘로 하는 거니? replaced by sample standard deviation이고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이원욱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lesson 16 test about population proportion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 자, sampling distribution of p hat minus p2 hat. 자, 이거를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볼게. 자, population 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population 2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proportion P1 그 다음에 population 2에 해당되는 proportion P2라고 가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샘플을 선택하는 거야. 샘플 첫 번째 샘플 with size N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 두 번째 population에서 샘플 2, 두 번째 샘플을 선택을 하고 사이즈는 N2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P1 hat, 그치? 샘플 1을 통해서 P1 hat을 만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P2 hat을 만들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 P1 hat은 population proportion과 같기 때문에 그치? 노멀이지, 노멀이고 P1과 P1 hat은 같고 자, 그 다음에 샘플에 해당되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우리가 어떻게 구했지? 자, population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어떻게 구하니? square root of p1 그 다음에 times 1 minus p1 그 다음에 square root 자, 이 값이 population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of the sampling distribution for population proportion은 어떻게 돼? 이거에서 divided by radical n 해야 되지. 자, 정리해보면 p1 1 minus p1 divided by n1과 같이 sampling standard deviation of the sampling proportion을 구할 수가 있지. 자, 역시 마찬가지로 standard deviation of the proportion 2 어떻게 구하니? population의 proportion이 p2면 여기에 해당되는 standard deviation 어떻게 구해? square root of p2 times 1 minus p2고 자, 그 다음에 sampling, standard deviation of the sampling distribution for proportion은 이거에다가 radical n을 나눠야 되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p2, 1 minus p2, 그 다음에 divided by n2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자, 따라서 p1에 해당되는 distribution은 normal distribution p1,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p2, sample 2에서 얻은 proportion은 normal distribution with mean은 P2,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sampling distribution of P1 hat minus P2는 normal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mean은 어떻게 구하니? P1 minus P2이고 자, 그 다음에 variance는 뭐니? variance는 이거의 제곱, 그치? 이거의 제곱이 뭐야? P1, 1 minus P1 over N1 플러스 이거 해당되는 variance는 얼마니? P2, 1 minus P2 over N2고 그 다음에 이거를 standard deviation이니까 전체 square root을 해야 되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standard deviation of the P1 minus P2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정리를 하면 P1 hat minus P2 hat에 해당되는 sampling distribution은 normal distribution이고 mean 값은 P1 minus P2 standard deviation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test about population proportion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하나의 population proportion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은 one proportion Z test라고 하고 자, TI-84에서는 one proportion Z test를 이용한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population에 해당되는 proportion을 비교할 때는 two proportion Z test를 이용하고 TI-84에서는 이러한 것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다. 자, 우리가 comparing mean for one population 아니면 comparing two means for two population일 때는 우리가 시그마를 알면 시그마 is known이면 Z test를 이용했고 시그마 is unknown이면 T test를 사용했지. 하지만 proportion 하나의 proportion 아니면 proportion for two population 어떤 거를 사용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 무조건 Z 테스트를 이용한다. proportion에서는 T 테스트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기를 바랄게. 자, 그 다음 이어서
C% confidence interval for population proportion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면 자, 먼저 point estimate를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C critical value times square root of 자, 이거는 뭐니? sampling distribution for proportion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전체 C critical value times standard deviation, 그치? 이거를 하면 뭐니? 이거는 margin of error라고 했지, margin of error. 자, 그러면 C% confidence interval for population proportion을 TI-84를 이용하면 우리는 one proportion C interval을 이용해서 C% confidence interval for proportion을 구해낼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significant test를 살펴보도록 해볼게. One sample Z test for 하나의 population proportion, 그지? 자, 역시 마찬가지로 네 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첫 번째는 hypothesis. 자, null hypothesis는 proportion의 value는 어떤 specific value이다. 자, 그 다음에 alternative는 less than P0, greater than P0 아니면 양쪽 전부 다 이 두 개를 합친 거, 그지?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two-sided, 그렇지? two-sided alternative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컨디션, 세 가지 컨디션, SRS. 자, 그 다음에 normality. 자, proportion이 주어질 때는 우리가 n greater than equal to 30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n times P0가 greater than equal to 10. n times 1 minus P0가 greater than equal to 10. 이거를 가지고 sampling distribution for proportion이 normal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구별을 해주도록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independence는 우리가 population size가 more than 10 times sample size면 우리가 선택한 샘플은 independent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이 만족시키면 우리가 significance test를 진행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test statistic은 항상 우리가 proportion에는 C test를 이용하는 거니까 C 값이 나오겠지, C. C 값은 estimator sample proportion minus P0. 자, 이 P0는 어디서 나왔어? null hypothesis에서 나왔지, 그지? 자, 이 값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 자, divided by sampling distribution, standard deviation of the sampling distribution for proportion을 이용해서 우리가 C test statistic value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구한 상태에서 우리가 P value를 구할 거고, P value랑 level of significance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P value가 less than 0.05이면 reject, 그지? greater than 0.05이면 do not reject, no hypothesis. 자, 이 make a conclusion은 우리 significance test 하면서 뭐 100 times 이상 했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자, 그러면 example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example 1. 자, fair coin should come up head half times in the long run. 자, Mr. tosses a coin 100 times. He got 541 heads. Is this evidence that Mr. Ree's coin was not fair? 자, A. Perform a significance test with level of significance 0.05. 그 다음 B는 95% confidence interval을 만들어서 이 클레임에 대해서 판단을 하여라 라는 의미가 되겠지. 자, 그러면 먼저 null hypothesis하고 alternative hypothesis를 셋업을 해보도록 해볼게. 자, 만약에 코인이 fair면 어떻게 되니? probability getting ahead는 1/2, 그지? 그래서 proportion은 0.5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자, is this evidence that Miss Ree's coin was not fair? 자, was not fair라는 것은 뭐니? probability of getting ahead가 0.5이 아니라는 거지. 자, 0.5보다 클 수도 있고 0.5보다 작을 수도 있지. 0.6도 나올 수 있고 0.4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0.5를 기준으로 0.6는 greater, 0.4는 less than, 그지? 자, 따라서 우리가 디렉션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proportion of getting ahead는 0.5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디렉션을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null하고 alternative hypothesis를 셋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세 가지 컨디션을 체크를 해야 되지. 첫 번째 SRS, 그 다음에 두 번째 normality,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ndependence. 자, SRS, 그치? SRS 맞고, 자, normality.
우리가 어떻게 체크했니? n times p0 greater than equal to 10, 그 다음에 n times 1 minus p0가 greater than equal to 10이면 normal이다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 몇 번이야? 1000번 던졌지, 1000번. n은 1000.